우리 아이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은 자녀의 독특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 법과 명상, 마음챙김의 역할, 부모와 교사의 협력, 다양한 실제 사례와 경험 공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방법 영상은 자녀의 독특한 재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명상과 마음챙김, 부모와 교사 협력, 다양한 경험 제공 등을 다룹니다. 이 영상은 자녀의 독특한 재능을 인식하고 키우는데 혁신적인 접근과 부모와 교사를 위한 유용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재능과 적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인내심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이해가 중요하며 함께 즐기고 성장하며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며 꾸준한 지원과 함께 자신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 여정은 우리 본인도 성장하는 과정이며 이 모든 과정을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면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아이들이 더 나은 정신, 건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상과 마음챙김의 기초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린이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명상과 마음챙김이 어린이의 정신 건강과 균형에 필수적인 이유, 명상과 마음챙김 소개. 명상과 마음챙김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자신과 연결되고 중심을 잡도록 돕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두 가지 고대 수련입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삶의 명료함, 평화, 고요함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탐색할 기술이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명상과 마음챙김의 이점 소개. 명상과 마음챙김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신체 건강상의 이점, 인지적 이점. 명상과 마음챙김의 인지적 이점은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사회적 혜택. 명상과 마음챙김의 사회적 이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의미 있는 연결을 조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이 명확성, 집중력 및 목적의식을 얻도록 돕는 동시에 수많은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더 잘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험을 더 잘 인식하도록 격려하는 수련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판단적인 인식에 중점을 둡니다. 마음챙김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생각, 감정, 현재 순간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챙김을 가르치면 자녀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명상 운동. 성공적인 명상 수련의 열쇠는 간단한 기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한 번에 한 호흡씩 호흡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호흡 운동. 자녀가 명상의 기본 사항에 익숙해지면 간단한 호흡 운동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시각화의 사용. 자녀가 명상과 마음챙김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차분한 음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간단한 명상과 마음챙김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자녀가 더 나은 자기인식을 개발하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에 집중하고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이의 웰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조용한 시간 환경을 제공하면 자녀가 더 나은 집중력과 정신적 명확성을 개발하는 동시에 내면의 자아와 더 잘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조용한 시간의 가치와 이를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조용한 시간 활동에 참여하고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 기술을 탐구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동안 소음과 기타 방해, 요소를 제한하는 방법과 마음챙김을 사용하여 혜택을 더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이들을 위한 조용한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용한 시간은 아이들이 현재 순간을 더 잘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활동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하나의 특정한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집중력과 정신적 명확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정신적 성과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한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어떤 활동이 가장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린이들에게 조용한 시간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집중력과 정신적 명확성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지도와 이해를 통해 자녀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타고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에게는 다른 어린이들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특별한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질을 인식하고 자녀가 이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를 알고 있는 다른 부모, 교사 및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타고난 재능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관심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의 재능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에 맞는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녀의 발전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에 입각한 교육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타고난 재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다르게 학습하므로 어린이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전략과 커리큘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관심 분야에 맞는 수업이나 활동에 자녀를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더 뛰어나도록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자질을 상기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가장 큰 재능을 찾고 육성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개별 학습 스타일 이해. 모든 어린이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가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지 조사해보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염두에 두면 자녀의 고유한 학습 스타일을 지원하는 관련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과 학습 경향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각적 신호를 통해 가장 잘 학습합니까? 그들은 실습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까? 더 많은 안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탐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이는 학생의 특정 학습 스타일을 활용하는 최고의 커리큘럼과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웹사이트, 심지어 전문 교습 서비스까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용 가능한 옵션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녀의 학습 스타일을 지원하는 최고의 자료와 전략을 파악한 후에는 자녀의 필요에 특별히 맞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개별 학습 스타일을 더 잘 이해하고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제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의 개별 학습 스타일을 이해함으로써 자녀가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고유한 학습 경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자원과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자녀에게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자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 설명. 부모이자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시간 제한이 있는 SMART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 보여주기.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은 목표 설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목표 달성은 아이들이 힘을 얻고 동기를 부여받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보상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목표 달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목표 설정 단계를 가르치고 성공을 추적하고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아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그것이 중요한 이유. 결과보다는 노력에 대해 아이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아이가 외부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 그들의 초점은 최종 결과에 맞춰져 있으며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아닙니다. 결과 보상의 부정적인 효과.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돕는 것은 내적 동기를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행 중 작은 이정표를 축하하는 것은 자녀의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인내심과 이해심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 동안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자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결과보다 노력에 더 집중하는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과 이해심을 모델로 삼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이 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내의 힘 이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인내심을 갖고 격려하는 법 배우기. 학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느린 속도로 학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점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느린 속도로 학습하는 것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아이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아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되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것은 문제. 이는 자녀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격려합니다. 적절한 지도를 통해 문제 해결은 자녀의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이가 강하고 자녀에게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자기인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팁과 전략을 따르면 자녀가 자기인식을 키우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기인식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이는 일관된 수준의 지원과 격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 표현의 출구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내면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지도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자기인식 개발을 돕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경계를 위반하는 경우 경계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자녀와 이야기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미래의 경계 내에 머무르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기대치와 경계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경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 확언의 힘. 긍정적 확언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창조하기 위한 진술입니다. 그러한 말은 우리가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덜 비판적이 되고 우리의 장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언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하지 않다 대신 나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긍정적인 확언을 일상생활에 구현하기. 자존감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는 확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확언을 반복하여 혼잣말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행복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낙천적인 태도를 갖는 방법을 가르치면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낙관주의를 실천하는 방법 지도하기.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낙관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리잔이 반쯤 차 있는 것을 본다라는 문구를 가르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일을 했을 때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주십시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이 더 크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행복과 만족감은 삶의 다른 측면으로 퍼져 전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명상과 마음챙김의 실천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향상된 명확성, 집중력 및 감성지능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과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기인식을 더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방해 요소가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명상과 마음챙김은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명상의 이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개인의 필요와 발달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더 쉽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행의 이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긴장을 풀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대화형으로 만들고 설명은 간단하고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자녀가 해당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책이나 비디오와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고 예를 제시하고 시각적 또는 물리적 소품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여 감성지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용한 시간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면 아이가 긴장을 풀고 단순한 휴식 등 자녀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스스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점을 보여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와 연령에 맞는 활동을 아는 것은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일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틴의 유연성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자기관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나 요가 등의 자기관리 활동은 아이들에게 긴장을 풀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좋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하여 자녀의 일상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자녀를 위한 자기관리 활동의 예로는 독서,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매일 충분한 수면과 낮잠을 자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감정,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기조절의 기본 부분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얽혀 있고 각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녀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와 감정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이 심박수 증가, 식욕 부진, 메스꺼움과 같은 신체적 감각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요가나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 자녀가 자신의 정신과 신체의 연결을 더 잘 인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체가 신체 활동을 할 때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움직임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신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가르칠 때 몸이 어떻게 자기 조절을 돕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심박수를 늦추고 정신을 맑게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자녀가 긴장을 풀고 불안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몇 가지 호흡 운동을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이 어떻게 집중력과 명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평생의 성공을 위해 자기 훈련이 필수적인 이유. 아이들에게 자기 훈련의 기술을 가르치기. 아이들에게 규율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만드는 것 외에도 좋은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긍정적인 행동이 가야 할 길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은 각 어린이에게 개별화될 수 있으며 언어적 칭찬부터 실질적인 보상까지 다양합니다. 훈육이 적절한 시기를 이해하고 기대치와 경계를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설정하고 좋은 행동에 보상함으로써 자녀에게 자기 훈련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강하고 능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평생 교훈입니다. 자녀에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또한 어린이는 지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속하고 정중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아이가 빠르고 정중하게 순종하도록 돕는 저항 극복 전략. 때때로 아이들은 두려움이나 주저함 때문에 지시를 따르기를 여전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 개발의 이점. 자녀를 위한 일과를 마련하면 자녀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규칙과 기대치를 일관되게 시행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과 결과가 확립되도록 하십시오. 탐구와 실험 장려. 탐구와 실험은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경계를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허용하면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주인의식과 통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표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와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과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간단한 실험과 활동을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술 프로젝트 만들기, 악기 만들기, 퍼즐 작업, 모델 만들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 자녀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탐구와 실험의 또 다른 형태는 자녀를 견학이나 박물관이나 기타 관심 있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및 경험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을 확장하고 익숙한 영역 밖의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아이들이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집중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각화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통합되면 어린이가 더욱 주의 깊고 창의적이며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아이들에게 시각화를 가르치는 것의 다양한 이점을 탐색하고 20. 자녀를 위한 영적인 가정 환경 조성. 놀라운 영적 양육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영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유익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위한 영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 장려하기. 마음챙김은 아이들이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을 사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영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기. 자녀에게 영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 역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